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려고 이 채널을 듣고 있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여친과의 연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여친은 지방을 오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목적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직업상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기차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도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에서부터 자주 마주쳐서 얼굴이 익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의 집은 기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여서 역에 내리면 항상 걸어서 갔는데, 어느 날 그녀도 기차에서 내려 저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어색하게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닐까 하고 서로 의구심을 가진 얼굴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다시 서로를 마주쳤고, 알고 보니 둘 다 바로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외롭게 살며 일주일에 2~3번의 출장기를 기점으로 그렇듯 신통한 일이 생기고 보니 그녀가 남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역에서 만나면 가벼운 목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문도 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서로의 바로 옆자리로 좌석을 배치하고는 같이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 김에 볼일을 마치고 오는 시간도 서로 약속하고는 볼일 후에 그곳의 기차역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그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가게 딸린 방을 보러 다니고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때로 그녀는 도시락과 간식거리를 사오기도 했고, 같이 이어폰으로 들을 음악을 추려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녀가 그 지방에 가게가 딸린 방을 얻었기에 출장일을 마치면 자연스레 그녀의 가게로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디저트 가게를 차렸는데 돈을 벌려고 거기까지 이사를 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쁘던 삶을 떠나서 한적하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겪어보고 싶어서라는 이유였지요. 어느덧 가게는 동네 손님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고, 어느 날에는 한 부인이 그곳에 와서 그녀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고, 이미 그녀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었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30 중반의 딸이 객지에서 목적도 없는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어쩌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녀의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며 그곳에서의 짧은 연휴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근래에 사별한 그녀의 어머니는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 놓은 낡은 빌라 한 채가 있어서 그것으로 매달 월세를 받아서 아주 큰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 정도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어서였는지 제게 매우 살갑게 대해주었고, 아들을 낳으려다 보니 딸만 줄줄이 셋을 낳게 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유쾌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기에 어머니와 떨어져 산지가 근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그 정이 각별했던 차에 꼭 친어머니 마냥 저를 챙겨주시는 분을 만나니 어쩐지 가족이 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친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의 가게 인근에 있는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서 여름밤의 풍경을 내다보기도 했고, 그녀와 그녀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을 듣기도 했고, 저의 지난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세 딸들 중 막내였고,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가족으로 맺어졌다고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그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오셨기에 딸린 식구가 하나도 없었고, 그 연유로 자매들은 재혼 가정에서 흔히 겪을 법한 형제들 간의 다툼은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어렸기에 동네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부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혹여나 자매들이 한창 사춘기에 엄마의 재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하신 새아버지의 해안으로 재혼 생활을 낯선 동네에서 시작했기에 아무도 재혼 가정이란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얼마간의 융통으로 구입한 그 빌라도 세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마련하신 거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새아버지는 친자식과 의붓딸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아예 자식을 낳지 않고 세 자매만 잘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자는 것으로 어머니와 미리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들은 저의 여친과 그녀의 언니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새아버지에게 더 공손히 대하고 마음 하나라도 더 써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평소 앓던 질환이 있어서 오래 사시지 못하고 10년 약간 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마음 돌 데가 없어서 많이 방황하셨고 자매들도 자신들의 소중한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꾸며주신 새아버지와의 이별에 다같이 힘들어하며 몇 년을 마음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여자들뿐인 집안에 그렇게 한 남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갔고 이후로 자매들은 하나씩 짝을 찾아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딸도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는 타 도시에 가서 장사하며 살고 있으니 어머니도 무척 허전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같이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생에서 많은 아픔과 행복을 지나왔다고 하시며 자신의 막내딸이 앞으로 누릴 행복에 제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부디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묵직해졌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그녀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었기에 그저 알겠다는 끄덕임과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셋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의 이야기에서 빌라의 월급 관리자를 임명해서 관리를 맡겨놓고는 이곳으로 와서 막내딸과 같이 살며 장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으로의 출장이 점점 많아져서 아예 여기로 발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했고 회사에서도 흔쾌히 수락하고 사택을 얻어준 덕분에 이곳 지점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녀와 어머니와 함께 가족처럼 어울리며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녀도 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여자뿐이던 한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간 새아버지의 기억을 저와 덧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녀와 어머니와 이곳에서 튀운 작은 행복이 연그러 어느 틈에 가족으로 맺어질 날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